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다른 거 정리들 막 하다가 이제 콘크리트는 기둥 쪽 부분 하다가 이제 멈춘 것 같아서 이제 콘크리트도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앞부분, 기둥 앞부분, 기둥 칼럼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선철근인데, 나선철근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그죠? 스파이럴 나선철근에 대한 최소 철근비. 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뭐 기둥이나 보에서도 철근 설계할 때 마찬가지로 최소 철근비 규정이 있었죠. 그리고 기둥에서도 이제 뭐 수직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최소 1%부터 8%까지 는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겹치미음이나 뭐 이런 것도 고려하다 보면 보통 이제 4% 정도, 4% 이내로 이제 기둥이 배근이 된다. 그래서 다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IC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배근을 할 때는 기준상에서 이제 항상 철근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럴에 대해서도, 스파이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철근입니다. 즉 약간 대비되는 게 보통 저희 전단 철근, 이 기둥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띠철근,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강도 계산할 때도 이제 나선 철근이냐 아니면 그냥 띠철근이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제 저감 계수라던가 최소 편심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달랐죠. 그죠? 강도 저감 계수도 조금 달랐고 어떤 게 더 좋았죠 그때? 그쵸. 이 나선 철근이 더 좋았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왠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기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스파이럴 철근은, 나선 철근은 강도 저감이나 이런 계수에 대해서도 이 띠철근보다는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큼, 최소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그래서 기준을 보면 저희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나선 기둥은, 그죠? 연성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피복이 떨어져 나가도 기둥의 하중 내력 저하가 없이 유지. 그죠? 여기서 보실 거는 이 기준에 있는 겁니다. 기준에 있는 건데 나선철근에서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주철근이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감싸면, 그죠? 여기는 콘크리트는 뭐에 약하죠? 인장에 약하죠. 그리고 여기는 철근이 감싸고 있는 데가 아니니까 여기 피복 이 부분은 금방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죠? 근데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는 줄겠죠. 그런데 최소 나선철근에 대한 기준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연성 능력을 보장한다. 그죠? 덕틸리티라고 하면 영어니까 그냥 변형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기둥의 하중 내력 저하가 없게끔, 그죠? 이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나선 철근비가 규정이 되는데, 그죠? 콘크리트 피복이 떨어져 나가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식이 구성되어지는지.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 옆에다가 한번 대략
위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어이,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있겠죠. 감싸고 여기가 피복 부분 그 여기가 코어 부분, 그죠? 감싸고 있는 이 나선 철근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요 안쪽, 그죠? 그래서 얘를 면적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AC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옆에서 이걸 보면 여기가 보통 띠철근 간격 이렇게 S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실제로 기호로 요 S를 스몰 S를 많이 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전체 이 기둥에 대한 전체 너비가 될 텐데 여기서 코어 신부라고 하죠. 신부 콘크리트 여기가 DC라고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그래서 얘를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짜자작 보면 그죠? 딱 보면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돌아가게끔 있을 거고 철근이 어쨌건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DC였고 여기까지가 S였다.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 그쵸? 그러면 이 기준에 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응용해서 저희가 한번 나선 철근을 유도를 해볼 건데 일단 콘크리트 피복이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갔을 때 하중 내력 저하가 없으면 일단 뭐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 피복 요 외부에 있는 요 피복의 강도가 어떻게 되죠? FCK의 전체 면적 이 외부까지 해서 전체 면적이 AG죠. 이거 그로스의 약자입니다. AG 빼기 AC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만 남죠. 당연히 지금 색깔이 헷갈리는데 AG는 전체 면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콘크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력 속도에 따라서 그죠? 가력 속도에 따라서 앞에 0.85가 붙죠. 왜냐하면 FCK는 어떤 강도예요? 실험실 강도죠. 실험실에서 빠른 시간 내에 딱 깬 강도인데 실제로 우리 설계에서 이제 충력에 대해서 가력 속도가 천천히 실제 있는 건물이 뭐 갑자기 충력이 빠르게 확 해서 깨지지 않죠. 그죠? 이 공시체에서는 실험체에서 빠르게 빡 깨는데 공시체 실험을 할 때는 실제 건물의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누적된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속 시간이 길수록 강도가 더 낮다. 그래서 앞에 0.85라는 계수가 붙습니다. 그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해서도 요 0.85가 붙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보에서 많이 보던 뭐 강도 저감 계수가 아니고 기둥에서는 요거는 뭐의 영향이에요? 가력 속도. 그죠? 가력 속도가 느려서 이제 설계할 때는 이렇게 0.85 FCK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관련 기준들도 이제 기둥에 대한 기준들에서도 이제 0.8하고 왔을 때 우리가 이 0.85가 강도 저감에 대한 건지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제 0.85로 이제 줄어드는 건지는 이제 알면 더 좋겠죠. 그렇게 돼서 강도는 이 정도 떨어진다고요. 실제로 떨어지겠죠. 그죠? 콘크리트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압축으로 쭉 누르는 겁니다. 압축으로 쭉 눌렀을 때 피복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강도 저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피복 두께만큼. 피복 두께는 이 피복 면적에다가 0.85 FCK만큼. 그러면 이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지 요 정도만큼을 나선 철근이 보정해 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죠? 이 나선 철근이 이렇게 스파이럴 철근을 이게 쭉 감으면
강도가 떨어졌어. 그러면 나선 철근 이렇게 주면 강도 증가해?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강도가 증가해야 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나선 철근을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에 있는 거고, 기준에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도 하중의 내력 저하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감되셔야 됩니다. 꼭 이게 기준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이 분명 명시되었기는 명확하게 하중 내력 저하가 없다고 했으니까 어디서 이 떨어지는 강도를 보완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공식체를 딱 깨면 요거를 F1이라고 하겠습니다. F1이고 실험실에서 딱 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쫙 깨진다고요. X축이 뭐예요? 축변형. 예를 들어서 그죠? 오른쪽이 뭐 강도. 그죠? 가력하면 힘이 점점 올라가다가 딱 깨진다고요. 그죠? 요 크기를 FCK라고 하죠. 그죠? 강도 실험을 하면 그럼 여기가 뭐 FCK라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거를 일축 응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같은 기둥을 이렇게 누르면서 어떻게도 눌러요? 이렇게 옆에서도 이제 3축 응력 상태로 여기 F1이고 F3인 F3인 3축 응력 상태로 했더니 그죠? 사실 옆에서 이렇게 응력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이 스파이럴 철근 이렇게 하면서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공시점만 깼을 때는 콘크리트만 있죠? 1축 응력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F3 만큼의 응력이 없겠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스파이럴 철근이 있는 상태에서 딱 깨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3축 응력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즉 강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즉 F1이 여기가 이 강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F3을 이렇게 옆에서 나선 철근이 쫙 해주면 F1이 FCK에 여기 보강 안 한 것보다 얼마 오른다고요? 연구자가 이렇게 했겠죠. 찾았겠죠. 요거를 F4.1에 F3만큼 오르더라. 그죠? 4.1에 여기 옆에서 작용하는 F3. 근데 요 역할을 누가 해준다고요? 나선 철근이 해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피복이 떨어져 나가면서 0.85 FCK의 AG-AC만큼 강도가 떨어졌는데 이 녀석이 나선 철근을 배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가 올라간다고요. 그죠? 나선 철근을 배치 안 할 때보다 그러면 요 떨어지는 것만큼 안 떨어지게끔 해주는 양이 어떻게 되냐? 뭐예요? 그게 나선 철근의 최소 철근비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4.1의 F3만큼. 요 F3이 중요한 변수겠죠? 그런데 요건 응력도 아니죠, 응력. 여기 지금 왼쪽 보시면 여기가 응력 0.85 FCK에다가 면적을 곱했죠. 마찬가지로 4.1에 F3에다가 면적 뭐를 곱해야 돼요? 지금은 그죠? 누가 오르는 거예요, 강도가? 요 충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충력으로 작용하면서 신부 콘크리트가 강도가 오르는 거겠죠. 그죠? 여기는 떨어져 나가고, 그죠? 외부 피복은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A,
P가 이렇게 온다고요. 이렇게. 이해 가셨죠? 그죠? 실제로 이 녀석이 딱 꽉 누르면 이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 나선철근에 감아주면 강도가 오른다. 강도가. 근데 최소 나선철근비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고요? 최소? 피복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강도를 유지해 줄 정도.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나선철근의 최소철근비 규정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그죠? 저희가 유도까지 해볼 거라서 최대한 빨리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꼭 요식을. 그죠? 이 기준에 있는 의미를, 나선철근 연성 능력을 보장하고 콘크리트 피복에 떨어져 나가고 기둥의 하적 내력 저하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철근비가 나선철근비다. 최소. 그죠? 그거를 반드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딱 나온다. 그래서 요 0.85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0.85는 가력 속도의 영향이고, 여기는 오른쪽에 4.1은 나선철근으로 이제 3추국력 상태가 되면 요 정도의 강도가 증가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건 응력 단위니까 여기가 힘이죠. 그죠? 보완되어 힘에서 요 곱해줄 때는 면적은 신부 콘크리트 AC가 와주면 좋겠다. 그죠? 여기서 눌렀을 때. 그렇죠. 이게 요 식이 이 기준과 이제 확 다가오실 수 있으면 첫 번째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막 값을 막 넣어보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최소 철근비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기준값이랑 저희가 기준의 코드에서 보는 값이랑 이게 이 기준에서 나온 게 맞구나 라는 걸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